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영입이 센터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첼시에서 뛰었던 기억이 선명한 공격수 베르너였습니다. 정말 축구용의 입장에서는 너무 예상 밖의 파격 영입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르너의 영입을 도대체 왜 했는지, 그리고 그를 영입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일단 엔지 감독이 공격수의 영입을 왜 빨리 진행했을까요? 1순위는 무조건 센터백 아닙니까? 드라구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번 번니와의 FA컵 경기가 일단 결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 팀 번니를 상대로 공격 작업에 상당히 애를 먹다가 포로의 중거리 슛 한 방으로 겨우겨우 첫 경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자 영국 내에서 손흥민의 공백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공백과 함께 토트넘의 창의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죠. 캡틴의 공백이 당연해 보일 수는 있지만 손흥민의 아시안컵 행이 얼마나 그리울지 간과한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은 직접적인 선수이고 그의 경험으로 중요한 순간에 종종 좋은 결정력을 선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EPL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이유이고 수비수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이유라면서 손흥민의 공백을 강조했죠. 확실히 이번 FA컵 현지 반응 소식 전해드릴 때 토트넘 현지 팬들이 이겼지만 경기력에 대해서 많은 혹평을 남겼습니다. 이 현지 팬들의 혹평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은 득점력 자체만이 손흥민의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풋볼 런던은 31세의 그 선수는 자연스럽게 수비수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며 그 자체로 그의 팀 동료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준다고 말합니다. 손흥민 존재 하나로 동료들이 많은 공간과 기회를 얻어왔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엔지 감독도 FA컵을 앞두고 소니는 행동이나 말에서 뛰어난 리더였으며 누가 완장을 차든 우리 선수가 나서야 할 것이다. 그가 남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엔지는 손흥민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수였다면서 토트넘의 큰 손실임을 인정했는데요. 손흥민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모두의 수준을 정말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선수단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했지만 번니와의 FA컵에서 토트넘의 창의성은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도 그럴만합니다. 통계가 손흥민이 토트넘의 창의성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은 유럽 5대 리그에서 스루패스 성공률 1위로 8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의 기회 창출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못 받아먹은 토트넘 선수들도 진짜 대단합니다. 도움 1위를 찍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손흥민이죠. 메디슨의 공백을 손흥민이 도맡아서 해주면서 토트넘의 창의적인 빌드업에도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특히 이번 번니와의 FA컵에서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공격 플레이를 펼쳤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게 타격이 컸습니다. 확실히 손흥민이 패스를 연결해주거나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창출해주지 않자 혼자서는 골을 넣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는데요. 이를 엔지 감독도 똑똑히 보았고 득점 루트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사실 브라질 대표팀에서 히샬리송이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네이마르나 비니시우스 같은 슈퍼스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테크니션들이 드리블로 뚫고 만들어낸 공간과 기회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히샬리송이었죠. 히샬리송의 장점은 아크로바틱한 슈팅 능력과 헤더 능력 등 마무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이 원톱에 섰을 때처럼 다양한 원터치 패스 전개라든지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 득점은 기대하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엔지 감독은 새로운 득점 루트를 뚫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영입 카드를 빼들었는데 그게 라이프치히의 베르너였습니다. 살짝쿵 의아하긴 한데요. 엔지의 픽이 맞나요?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베르너의 Here we go를 외쳤습니다. 라이프치히와 계약이 합의됐고 모든 서류들이 준비되고 있다. 토트넘은 임대로 베르너를 영입하고 의무가 아닌 구매 옵션 조항도 포함될 것이다. 베르너는 토요일에 런던으로 출국한 후 메디컬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임대 후 선택 이적 옵션의 금액은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1,5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하, 베르너라. 이적료는 싸 보여도 주급이 한 2억가량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엔지의 공격 옵션을 강화하겠다는 임대에 대한 논리는 충분하다는 영국의 평가입니다. 베르너는 그래도 손흥민과 비슷한 능력을 몇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하루 종일 전방을 누빌 수 있는 번개 같은 페이스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윙어와 최전방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그가 약해진 스퍼스의 선수들 위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베르너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에 데뷔하여 두각을 나타낸 공격수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기량을 바탕으로 라이프치히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는 라이프치히 첫 시즌에 분데스리가 31경기에서 21골 5도움으로 독일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 소속 159경기에서 95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첼시가 베르너를 영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베르너의 활약을 보셨다시피 첼시에서 베르너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는데요. 특유의 침투 공간을 찾는 능력과 빠른 스피드는 여전했지만 이 골 결정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상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의 골 결정력 때문에 첼시 팬들은 매경기 분노했죠. 결국 베르너는 첼시 소속으로 2시즌 동안 EPL에서 단 10골을 넣는데 그치며 2022-23 시즌을 앞두고 라이프치히로 복귀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복귀한 베르너는 지난 시즌 9골 3도움으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로이스 오펜다, 유스프 폴센 등에 밀려서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준비하게 됐고 맨유에게서 토트넘이 하이제킹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토트넘 현지 팬들이 베르너 임대 영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베르너와 히샬리송이 같은 클럽에서 규칙적으로 득점을 한다는 건 우리 유니버스 자체를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든 우리는 드라구신보다 먼저 이 일을 끝냈네.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 정말 달라질 거야.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꽤 흥분된다. 난 그가 엔지 밑에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 만약 잘 되지 않으면 단지 임대이고 우리는 그를 돌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난 이것이 커다란 방식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낙관한다. 최소한 그의 페이스와 압박은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마다 프론트 엔드에서 놀라운 일이 될 거야. 게다가 박스에는 어쨌든 슈팅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로 항상 가득 차 있지. 그와 브레넌이 최고 속도로 경기장을 허물어뜨린다는 생각만 해도 장난 아니지. 브레넌이 카운터 위에서 너무 빨라갖고 박스 안에 들어오는 선수를 뒤떨어지는 방향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 그래, 그게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아. 두 선수가 달리는 것을 보는 건 좋을 것 같아 등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존슨, 베르너 셋이 뛰면 스피드 하나는 끝장나긴 하겠네요. 근데 현지 팬의 말처럼 존슨이 빠르게 치고 달릴 때 뒤따라 붙어서 박스 안으로 빠르게 침투할 자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베르너가 이미 첼시에서 너무 많은 1대1 찬스를 날려 먹었다는 것이죠. 골 결정력이 손흥민하고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완벽한 찬스에서 볼을 하늘로 날리거나 헛발질하거나 슈팅한 볼이 오히려 뒤로 백스핀이 걸리거나 했는데요. 심지어 손흥민의 장기인 골키퍼와의 1대1 마무리에서는 정면으로 마무리하는 처참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를 과연 엔지 감독이 개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저는 엔지 감독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의외로 베르너를 영입했다는 건 역시나 침투형 공격수가 손흥민의 공백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엔지 감독이 느꼈다는 생각이겠죠? 그만큼 손흥민의 향수가 짙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베르너 임대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축구용이었습니다.